2026년 1월 10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CES 2026을 충분히 만끽한 한 주가 끝났습니다. CES는요, 해마다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CES가 열리던 말던 관심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CES 2026에 엄청난 반응을 보였죠. 하다못해 반도체 슈퍼위크다라는 단어까지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해드리지 못했던 뉴욕 증시를 그냥 가볍게 읽어드릴 거고요. 제가 올해는 좀 포맷을 바꿔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올해는요, 테마 관련주들이 즉 코스닥 관련주들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뉴욕 증시도 읽어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테마 쪽으로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올해 있을 이벤트 같은 것들을 다 챙기고 있고, 마치 지금 분위기는요, 예전에 제가 증시 칼렌더를 만들 때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미쓰리 무슨 소리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더 갈 건데 무슨 테마야라고 하시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1년을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1월 달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이런 분위기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 계속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400 정도 아래서 움직이다가 2,000을 깨내 만에 했었죠.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다른 나라 증시들은 모두 고공행진을 했는데 대한민국 증시만 죽 썼어요.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에너지를 막 뿜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뿜는 에너지가 저와 다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런데 그 이상 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글로벌 증시, 즉 뉴욕 증시가 좋아야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뉴욕 증시 치고 올라가잖아요. 물론 질은 굉장히 저질입니다. 그런데 1월 9일 금요일 기준으로만 보면은요, 다우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뜨겁게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겨우 2026년 1월 달 그리고 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열흘 안에는 CES 2026이라는 강력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올해로 이제 11년째 들어가는데 CES 해마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올해는 굉장히 힘주어서 여러분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작년에 CES가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CES 2026보다는 힘이 좀 약해요. 지금은요, 증시에 돈이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가 막 뜨거워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막 사서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일정을 찾아서, 이벤트를 찾아서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올해는 코스닥 테마주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증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짓이 마치 예전에 증시 칼렌더를 개발했을 때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일정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1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에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스포츠 이벤트들을 다 조회해서
일정에 체크해놓고 달력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거기에 광고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광고회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송출하는 방송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름에 밤에 스포츠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장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치킨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닭이나 피자 이런 주들이 올라갑니다. 이게 테마 일정 매매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살짝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테마줄에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안 올라가고 왜 지금은 이 업종이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왜 안 올라가지? 이런 일들이 올해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질 겁니다. 요즘 제가 살짝 돈다방 미스리 포맷을 좀 자연스럽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뉴욕 증시는 매우 중요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겠지만 중간중간 올해 대한민국 코스닥 증시가 얼마나 재미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제가 요즘에 정신줄을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방송을 그동안 해드리지 못했던 1월 6일 화요일, 1월 7일 수요일, 그리고 1월 8일 목요일, 1월 9일 금요일 나흘치 뉴욕 증시를 해드릴 텐데 제가 방송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군요. 자, 결론만 좀 올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그동안은 뭐 여러분 1월 6일 화요일 다우지수가 몇 프로 올랐고 S&P가 어쨌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보다는 올해는요. 자, 시황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업종과 종목과 매매 방법 디테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만 점검할 거고요. 지난 한 주 분위기가 어땠는지만 볼게요. 그리고 내일 방송에서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일정들은 또 내일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증시 상승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몰아서 볼게요. 1월 5일 월요일 상승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1월 5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화요일도 상승, 수요일은 혼조세, 목요일도 혼조세, 그리고 금요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5거래일 동안 3대 지수가 하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기껏해야 혼조세였습니다.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고 결국 1월 9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끝났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요. 화요일 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12월 S&P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11월 달에 54.5에서 12월 달에 52.5로 전월 대비 하락.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7일 수요일 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12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 전월 대비 고작 4만 1,000명 증가했고 시장 전망치 4만 7,000명보다도 부진했습니다. 12월 ISM 서비스 PMI 지표 11월 달에 52.6에서 12월 달에 54.4로 상승했고요. 11월 달 구인 건수는 714만 6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했고 1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 대비 8천 건 증가해서 20만 8천 건 증가됐다고 발표가 됐고요. 10월 달 무역 수지 전월 대비 39%씩이나 감소해서 29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09년 이후 최소라고 하고요. 12월 뉴욕 연방은행 기대 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3.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쓰리 너무 빨라 정신없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 미쓰리가 올해 방송을 저 따위로 할 거구나라는 그 감을 좀 잡으시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1월 9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전월 대비 5만 명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 7만 3천 명보다 부진했습니다. 아이고, 미국 고용 개판이네. 어쩌지?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아, 근데 금리 인하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그런데 기쁘게도 12월 실업률이 시장 예상은 4.5였는데 예상보다 떨어진 4.4를 기록하면서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1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해서 54를 기록했고 2025년 9월 작년 9월에 기록했던 55.1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은 얼마입니까? 10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4개월 연속은 아니에요. 11월 달에 51을 기록했고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10월 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월 대비 4.6% 감소, 10월 달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전월 대비 0.2% 감소입니다. 자, 여러분. 뉴욕 증시 일주일 동안 분위기 다 끝냈어요. 제가 정리를 딱딱딱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월요일 날 상승했고 화요일 날 상승했고 수요일 목요일은 혼조세, 금요일은 S&P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나쁘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뭐였죠? CS2026이 개최가 됐습니다. 잭슨 왕이 연설을 했고 그 분위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화요일날 상승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혼조세 마감되고 진행되는 과정 중에 CS2026이 있다 보니 AI 산업 주도의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고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뉴욕 증시가 상승하다 보니 올해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올해는 좀 빠지겠지. 그러니까 올라오면 내가 좀 팔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증시 같은 경우에는 CS2026의 분위기를 이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후가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주와 의료 건강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이 매물 출회됐고 기술주와 의료 건강은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이겼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왜 그럴까요? 지난 한 주는 CS2026이라는 기술주가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의료 건강은 뭐예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입니다. 그렇게 뉴욕 증시는 CS2026을 아주 최대로 만끽을 했어요. 그리고 1월 9일 고용보고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엉망진창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지표 개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수치면 ADP 민간 고용지수가 전월 대비 4만 1,000명밖에 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고작 5만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도 두세 번은 나왔어야 돼요. 2024년 11월 달 초에 발표된 10월 달 고용지수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경기 침체 전망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경기 침체가 이야기가 나와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했었잖아요. 2024년도 8월 5일 날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엉망진창이라니까요. 그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0몇만 명밖에 안 돼 경기 침체 했던 그 고용지표는요. 지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고작 실업률이 예상치 4.5보다 낮다는 이유로 뉴욕 증시가 환호합니다. 그리고 경제지표가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린 경제지표들 별로 좋다고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게 뭐냐면 12월 달 뉴욕 연방은행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3.4%예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막 올라갑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갈 수 있다. 다음 주에 1월 13일 날 미국의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포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는요. 주식시장 좋죠.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올라가죠. 소비 심리 막 커지죠. 이러면 다음 주에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또 말장난 할 수 있어요. 마치 실업률 4.5%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낮으니까 안정적이야 라고 쪼갰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표 되게 세게 나올 거라고 예상해놨다가 그거보다 부진하면 괜찮아 하고 또 흥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요.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흥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약간 현실을 직시하고 싶은 게 돈다방 미스터리의 컨셉입니다. 제가 그랬죠. 지금은 돈으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방송하면서 정말 뉴욕 증시가 트럼프 방식에 반응한다. 저는 이거를 속된 말로 저질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질장이 여러분 그냥 마냥 나쁜 장이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끔 방송에서 예전에 그 9.11 테러 났을 때 그때 전쟁 관련주들이 만들어졌고 뭐 어디 지하철역에서 검정색 비닐봉다리 하얀 가루가 발견되면 막 그게 저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테마에서 진짜 이게 수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 증시는 그렇지 않고 일단 반응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CES 2026을 만끽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이런 분위기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외국인이 디립다 팔아도 기관이 디립다 매수합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이 너무 풍부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중에 빠진다. 종가로 끌어올리죠. 돈의 힘입니다. 그것도 뉴욕 증시가 잘 가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자, 뉴욕 증시 한 주 동안 나쁘지 않았는데 CES 2026 덕을 봤다. 중간중간에 올라오면 매물 출회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으나 CES 2026을 만끽하는 기술주와 다음 주 JP모건 컨퍼런스 수혜를 보려고 하는 의료 장비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했고 특히 고용 지표는 개판 5분 전이었으며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하는 거를 우리는 살짝 잡았다. 포인트 잡았다. 요것만 일주일 동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번 주는 CES 2026을 만끽하는 한 주였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증시가 저렇게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미국 경제 안 좋고 고용 개판이고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하고 있고 요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입니다. 마냥 간다. 제가 가끔씩 시사방송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이니까 주식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러다가 여러분 냉정하게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2024년 8월 5일처럼 3대 지수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한민국 증시 막 갈까요? 못 간다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되고 시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 S&P,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만 이런 분위기가 1년 동안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다 갔다 싶으면은 그 자금이 그냥 빼긴 좀 어려우니까 다른 기대될 수 있을 만한 테마나 업종들로 막 퍼지는 거죠. 그런 증시가 2026년 전개될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올해 그런 분위기를 아주 가득 맛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없어. 내 종목만 빠져. 나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너무 오랜만에 방송에서 좀 죄송하고요. 근데 이것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일주일 만에 또 싹 일주일을 아주 쌈박하게 정리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올해 저는 테마와 업종에 좀 집중할 거니까 뉴욕 증시도 읽어드리고 테마와 업종들, 그다음에 매매 방법까지 좀 집중을 할 거니까 제가 다양한 걸 한번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방송으로 아직까지 2026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올해 끝난 다음에 올해 되게 재밌었던 한 해가 됐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뭐라 그럴까요? 몸 푸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때가 안 왔어 라고 몸 푸시면 됩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정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